네, 반갑습니다. 8월 29일 목요일 장중시험입니다. 반등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찬물을 누가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이게 그냥 샤워하라고 뿌리는 찬물인지 아니면 쫓아내려고 뿌린 찬물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자, 아무튼 영향을 좀 받아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죠. 엔비디아가 정말 좋은 소식들 많이 가지고 왔는데 주가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자, 주가가 뭐 일단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나올 때 차익 실현 들어가자 뭐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동안 주가가 또 뭐 이렇게 대단한 상승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장중에도 떨어졌었고요. 근데 시간에서 지금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종목군들이 떨어지면서 시장 영향을 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는 하락하고 있고요. 반도체가 떨어지니까 또 그 사이에 수급이 또 분산되면서 배터리 쪽으로 또 진입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서 오늘 배터리 관련주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이쪽으로 오늘 반등이 좀 일어나고 있죠. 자, 엔비디아 충격이라고 보긴 좀 애매한데 일단 충격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자세히 좀 알아보고요. 외국인과 기관도 동시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원래부터 팔고 있었다 치더라도 기관 애들은 뭔가 조금 이제 반등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약간 물을 먹었을 것 같은데 요 내용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 상황 보시면 2668포인트, 일단은 장중에 2649.56, 정확하게 지지선까지 터치하고 올라온 모습입니다. 오늘 중요한 거는 이 양봉 패턴이거든요. 일단은 내려가긴 했는데, 이거 아니지 않니? 라는 느낌도 계속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코스피뿐만 아니라, 일단은 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낙폭이 크게 나왔다가 다시 올려주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양봉 패턴이 기대감을 계속 반영할 수 있을런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자, 분봉상 체크해 보시면 아침에 뚝 떨어졌다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건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일정 구간까지 올라오고 나서부터는 또 다시 한번 이제 관망하자 이렇게 느낌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같이 뚝 떨어져 가지고 이제 여기는 회복이 안 되는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보다는 지금 반등이 조금 느리게 진행되고 있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 보면은 이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 조금 더 수급적인 이동이 더 많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수급 동향 보시면 지금 금융투자가 매도로 돌아섰죠. 그러니까 뭐야 이거 아닌 거야? 이러면서 떨어졌는데 같이 지금 멈춰 있어요.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같이 매도가 멈춘 상태에서 자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거를 베팅을 다시 상승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발 빼느냐 요것도 관망세가 또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미국 증시에서 오늘 엔비디아가 일단 하락 출발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받아서 올릴 것이냐. 받아서 올리면은 오늘 팔고 떠나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좀 계산이 좀 복잡하게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느낌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매도 양상이긴 한데 더 매도가 확장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고요. 회복을 어느 정도 해줄 것이냐인데 회복을 또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복잡한 계산으로 하루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또 경제 지표도 보시면은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또 다시 엮어서 또 좋은 식으로 풀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관망하자 이런 식의 느낌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 살펴볼게요. 자, 예상하셨던 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하락되고 있는데 전부 다 이제 이 양봉 캔들이긴 합니다. 근데 오후 들어서면서 이제 또 상승했던 폭이 회복폭을 조금 줄여주는 느낌을 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도 나타나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하락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 수급이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틈을 타가지고 배터리가 강하게 올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근데 이거 지금 너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적이 줄어든다. 전망도 낮아진다. 자,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목표 주가를 낮춘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건 어때요? 실적이 이번에도 좋고 다음에도 좋고 그 다음에도 좋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주가도 더 올라갈 것이다. 목표 주가 위쪽으로 올려잡는다. 이렇게 되어 이제 걔네들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시장이 완전히 반대로 돌아가는 입장이죠. 즉 업황이 나빠지는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가고요. 업황이 좋아지는 기업이 주가가 내려가는 상황인데 이거를 정상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엔비디아는 지금 자사주 매입부터 해가지고요. 실적의 전망치를 다음 분기도 더 좋아질 것이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실적 증가율은
네, 사실 역대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성장률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냐면 계속해서 증가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 그러면은 사실은 네, 답답하죠. 네, 그리고 더 높이 안 나온 게 죄다? 네, 지금 이거보다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쪽이 반등을 일단 그런 낙수 효과라고 봐야 되나요? 수급의 이동이 빠져나갔고 어디 딴 데 갈 데가 없으니까 이쪽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밸류업 쪽에서 자동차 쪽 움직임도 괜찮죠. 오늘은 EUB가 굉장히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당률을 올려주는 느낌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수익률 좋아요. 자, 이런 부분들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 오늘 계좌는 저는 플러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현대차 EUB 쪽에 비중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우선주도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EUB가 워낙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네, 이 반도체 종목 좀 떨어지는 거, 근데 자동차가 다 커버해주는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온 건 아니지만 계좌가 약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오늘 휠라홀딩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오늘 반등세에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오전 지금은 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요. 조금씩 내려가가지고. 근데 계좌는 일단 뭐 그렇게 크게 내리지도 않았고 일단은 상승세. 네, 조금 올랐습니다. 오히려 어제 대비해서 조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딱 구축해 놓으면 어느 한쪽이 빠지더라도 어느 한쪽에서 지탱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은행주 반등 조금 나오죠. 네,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밸류업 쪽으로 조금 자금 이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자, 그런 부분들. 근데 그 외에는 대부분이 보합입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갔다거나, 그 다음에 유한양도 오늘 올라갔잖아요. 유한양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오늘도 매도하실 이유는 없어요. 네, 떨어졌을 때 매도하시면 되거든요.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매도하시면 되니까 요것도 그냥 홀딩 더 유지하셨다가 하루 이틀 더 보셔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약간 주의해야 되는 관점은 맞아요. 비트도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서는 약간의 단계 조정이 세게 나올 수 있다는 거. 특히 제약바이오 쪽에서 지금 비트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갑자기 쏟아지는 물량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 비트를 때려버리기 위해서는 그런 식의 방법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지금 반도체, 한미반도체 주가 하락률 크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쪽 그 전력 관련주들도 같이 떨어진 모습이죠. 근데 이쪽에서 실적이 다 좋아졌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떨어질 일인가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엔비디아 실적보다 삼성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근데 시적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고, AI 칩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 뭐 걔네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좀 떨어질 수 있다. 친다. 오케이, 좋아. 근데 HBM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쪽에 대한 해석이 조금 이상하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보다도 눈앞에 보이는 어떤 부분들 때문에 수급이 이동하고 거기에 주가가 영향을 받는다. 조금은 억울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억울한 부분들은 해소하고 넘어가는 게 이 시장의 가치 포인트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더 상승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가려면 반도체를 다시 끌어올리겠죠. 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느낌들이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한항공 요즘에 계속 잘 가네요. 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데, 포지션 좋아졌습니다. 그죠? 네, 22,000원대 라인 좋아져서 매수 포인트가 또 살짝씩 나오고 있는 느낌인데, 아직은 이격이 조금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만, 네, 매수 포인트 나쁘지 않은 위치까지 또 온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런 식이고, 코스닥 쪽 보시면, 알테오젠은 살짝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뱀 에코프로, 그 다음에 HLB, 엔캠, 이게 지금 배터리 쪽, 2차전지 쪽이 지금 오늘 반등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죽을 쓰고 있는 게 어제 올라갔던 거 그대로 반납하죠? 네. 이거, 리뉴공업 HPSP라든지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 이오테크닉스, 반도체 관련주들 다 어제 올라온 거 다 그대로 반납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들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 네,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어차피 대형주가 움직이게 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반도체 상승에 대한 포인트, 또 시장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나게 되면 뭐 내려간 거 이상으로 또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유지만 잘 되면 당장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테크링도 크게 빠졌네요. 네, 이런 것들은 근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 좀 이해되죠. 네, 그럴 수 있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까지도 같이 영향받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CGV가 지금 7,400원까지 또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요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
시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그 평균 단가, 네, 다 있으시죠? 네, 평단가, 거기에 맞춰서 본전권 들어갈 때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됩니까? 그 부분 전략들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8,000원, 9,000원. 일단 이 라인이 어디까지 연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만원대 초반, 네, 11,000원 정도까지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까지만 좀 올라가주면 좋을 것 같다 판단되고, 물론 상승을 보면서 계속 홀딩 하시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요거는 탈출을 위한 그런 추가 매수가 들어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편단가가 오면, 탈출한다, 이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등락현황 한번 보도록 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281개 상승, 602개 하락이 훨씬 많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409개 상승, 1181개 하락이 훨씬 많습니다. 자, 장 자체가 안 좋다는 얘기죠. 자, 상승률 보시면 광진실업에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오토에 뭐 등등등 해서 오늘도 작은 종목군들, 네, 위주로, 상승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자, 9% 이상 상승한 종목은 모트렉스가 오늘 그 상한가 그쪽까지 갔다 왔는데, 요거가 오늘 22개, 네, 22위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특이한 종목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쭉 내려보면은 1.8% 요 정도까지 되어 있고요. 오후에 조금 회복이 될 수 있다라면, 네,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락률 살펴보시면은요, 진 시스템 요거가 오늘 하락세 20%까지 보여줬고요. 꿈비 이거 같은 경우는 어제 올랐었잖아요. 아가방도 마찬가지고 쭉 떨어졌는데 이거 뭐 예산안 편성된다고 해서 올라갔다가 좀 박살나는 모습이에요. 그죠? 유진테크 이런 반도체 관련주도 오늘 좀 많이 내리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오늘 참고 사항이고요. 9% 이상 하락한 종목 제법 많네요. 네, 19개 정도 되는 종목이 오늘 9% 하락. 근데 그 중에 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쭉 내려보시면 3.29까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졌는데, 반도체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분들은 오늘 낙폭이 조금 제법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에 좀 골고루 포진되어 있다라면은 오늘 낙폭은 좀 제한적이거나 오히려 저처럼 네, 계좌가 플러스로 들어가서 유지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거래 동향 살펴보시면 기관 쪽에서는 현대차 수매수 들어와 있죠. 네.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쪽, 네, 이쪽으로 갈아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K바이오팜, 유한양행, 기아 뭐 이런 정도로 현대차 EUP도 매수 많이 들어와 있고요. 대신에 이쪽 SK하이닉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성전자, 테크윙, 뭐 반도체입니다. 전부 다 반도체 쪽으로 전부 다 매도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네이버는 여기 왜 꼈지? 네, 엮여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확실하게 갈라져 있는 모습이죠. 반도체가 주적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배터리, 자동차 뭐 이런 쪽은 이제 매수가 들어가는 형태로 됐습니다. 외국인도 비슷하겠죠? 네. 근데 외국인 매도는 삼성전자에는 좀 집중되어 있는데 오히려 하이닉스는 좀 줄었네요. 그죠? 유한양 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은 매도가 좀 정리될 수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현대차 매도 좀 있고요. 근데 현대차 EUB 순매수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당 노리고 들어오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는 이제 EUB를 10만원 정도에 사놨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이 이제는 뭐 최소 10%, 네, 최소 10% 배당을 계속적으로 챙겨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됐습니다. 최근에 매수를 여러 번 했지만 밑에서 워낙 물량을 많이 담아놨기 때문에 평균 단가 가격 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자, 네, 금양도 조금 매수 있고요. 네, 그리고 기아 이런 쪽 매수, 현대차 우선주 쪽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반도체 쪽에 매도 좀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삼성전자를 까야 될 이유는 없지만 얘네들 아직도 지수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죠? 지수 상황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 보이니까 삼성전자를 후드로 까는 거죠. 실제적으로 엔비디아의 나쁜 상황으로 매도를 치려면 하이닉스를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만 만약에 까고 있다는 것은 일단 보여주기 식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거 뭔가 심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제법 나오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고 네, 대응점을 좀 찾아보도록 하자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요. 일단은 그 대형주, 반도체 대형주의 영향을 통해서 주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가 되는지 그 회복 여부에 따라서 주가 포지션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은 이제 양봉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요게 어떻게 변할 건지는 이제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맛있는 식사, 점심 식사 드시고 오후장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마감 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